특징입니다. 여기까지를 종합해 보았을 때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젊은 사람이다 라고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사업을 공부한 젊고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이다 정도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잡 익스피리언스를 살펴보면은 NPO나 NGO 출신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걸로 보아하여 현재 NPO나 NGO가 현재 한국의 사회 기업가들을 배출해내는 주요 조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NPO나 NGO의 어떤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적 기업가들의 인식 속에서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보기를 주지 않고 자유응답식으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사회적 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많은 응답들이 나왔는데 그런 자유로운 응답들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분류화를 시켜 보았습니다. 결과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복지를 제공한다와 관련된 응답이 68.9%였고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영역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이다라는 것과 관련된 대답이 13.5%로 나타나서 81.4% 대다수가 사회적 기업 그 자체를 또 다른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좀 눈에 띄게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회적 기업 24.4%니까 한 4명 중에서 1명꼴이죠. 사회적 기업을 새롭고 이노베이티브한 엔터프라이즈로 본다는 것. 이 자본주의 사회하에서 이거는 좀 고무적인 대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또 다른 웰페어 시스템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약간의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정보 서비스를 대체하는 개념에서의 소셜 웰페어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 기업가들이 사회적 기업 자체를 디파인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기업이 이루는 결과보다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기업 활동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미 창출된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창출된 사회적 가치인 거죠. 이런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의 인식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우려스럽다거나 약간 리스키하다고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 자체에서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여기서 많이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업의 존재 자체가 기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이미 실현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라면은 어떤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기업가 정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약간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고무적인 면이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가들의 인식 속에서 사회적 기업은 새롭고 이노베이티브하고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인식이 4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아까 우려하던 점과는 반대로 어떤 지금의 생산 방식이라든지 고용 방식이라든지 이윤을 배분하는 방식 등등에서 새로운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지점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아까 우려하는 거와는 반대로 좀 새로운 매니징 기술과 어떤 새로운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조직 운영 스킬을 개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한번 품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 목표에 대한 인식인데요. 물론 사회적 기업가들은
그 NPO, 비영리 조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경영 목표가 달라야 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69.1%가 다르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의 그런 경영 목표들을 제시를 해 보았을 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전부 다 비영리 조직보다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 가치를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프라핏 모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자원관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경영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이 모든 면에서 사회적 기업이 좀 더 비영리 기업보다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거는 이 네 가지 면 전부 다 높게 평가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자원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 면에서 NPO와 사회적 기업이 좀 더 다르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수익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기업가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조금 특징적인 것 같은데 그 수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기업과 어떤 협업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넓게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많은 사회적 기업가 CEO들이 NPO와 NGO에서 출발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누구에게 지원이나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고 비영리 기업과 다른 경영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면에서는 의식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이죠. 영리 조직과 비교해 봤을 때 경영 목표가 달라야 된다라는 대답이 79%로 매우 높았고요. 영리 기업과 특히 더 경영 목표에서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 짐작하다시피 이 소셜 밸류를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이 영리 조직보다 이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대답이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기업의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이제 막 태어나고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대다수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의 역할 모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량 기업의 경영자인 듯이 보입니다. 한국의 이 다섯 가지 경영자 유형을 제시를 하면서 한국의 사회적 기업 경영자 역할 모델로 가장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결과 이제 의지와 인간적 경험을 겸비한 리더라는 대답이 65.4%를 가장 높았는데요. 초량 기업의 경쟁자로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반면에 작은 성장 모델로 이상적인 경영자 모델은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팀에 공헌하는 개인이라는 대답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추구하는 리더십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 6가지 리더십 특징들을 나열을 하고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중요도를 레이팅을 시켜보았습니다. 결과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비전 제시, 한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어떤 하모니를 준다든지 조직 내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중요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한국의 그 사회적 기업가들이 생각하고 아이디어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미래지향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고 인간 중심적이고 의견을 민주적으로 취합하는 그런 유형인 것 같이 보입니다. 반면에 이 리스크 매니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영 목표에 집중한다든지 휴먼 리소스 인재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현재 닥쳐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가까운 그런 리더십 유형들에 대한 그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레이팅은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영리기업도 이런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리스크 매니징을 한다든지 어텐션 보호를 한다든지 디벨로핑 휴먼 리소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닥쳐있는 그런 작은 기업의 목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기업가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상적인 면에 치우친 듯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사회적 기업가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 경영자들은 역시 가장 큰 어려움은 시장에서의 생존입니다. 더구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시장에서 자립적으로 생존하는 것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조사 결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운영비 충당은 어떻게 하는지 모두 뽑아달라는 물음에 자체 사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 외에는 정부 후원이나 기업 후원이나 개인 후원이나 지역사회 후원 등 거의 모든 기업들이 후원을 통해서 그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운영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각종 후원이다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중이 45.7%로 절반 정도의 기업이 아직은 그 자립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고요. 실제로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라는 대답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금 운영과 그 캐시플로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그 성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회적 기업 경영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8.9%가 죄송합니다. 그 차트를 잃어버려서 맨 마지막 차트인데요. 88.9%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고 대답을 하였고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직업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그룹은 사회적 기업가가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만족스러운 점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관련 대답이 가장 높았고요.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간다는 자부심 14.7%, 자신이 성장한다는 느낌, 성취감 등 사회적 기업 대표를 하는 것 자체가 그 개인에게 어떤 그 마음의 기쁨이 되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높은 것 또한 사회적 기업가들,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가지는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운영이나 캐시플로우 이런 등등 그리고 경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은 무엇보다도 뭐 자금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지식적인 그런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경영에 필요한 그런 어드바이스나 아니면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대답이 93.8%였고요. 그리고 매니징에 필요한 잡프라임이 필요하다라는 대답도 88.9%로 높았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자체를 보는 인식에서는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한 4명 중 1명 정도는 사회적 기업을 혁신적이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본다는 점에서 좀 고무적이고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은 그런 생존의 어려움은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래를 많이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끼리 80.2%가 모임이 있고 그 모임에서 큰 힘을 얻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적 기업 대표 일을 계속할 것 84%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가들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는 앞으로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좀 밝게 진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필요한 그런 지원을 잘 생각하여서 그런 적절한 지원이 주어지는 것 또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